가. 자, 그라이 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서다 2점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표준형을 일단 만들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표준형을 만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중심 좌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지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을 풀 거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업을 할 거는 뭐냐면 항상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림도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어요. 뭐 자세히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대충 그려도 됩니다. 일단은 처음 표준형부터 만들어 보면 일단 이것도 이제 좀 제가 만드는 스킬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x제곱과 4x만 쳐다보고 그냥 바로 얘의 제곱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y제곱과 마이너스 2y를 쳐다보면서 얘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런 검색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런 아이가 만들어졌단 말이지. 저는 몇이 필요하고 몇이 더 더해져야 되는지 고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그냥 식을 쓰는 게 더 빨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놈이 이딴 놈이 나올 겁니다. 그럼 원이 있고 대충 직선이 이따구로 지나갈 것 같은데 이쁘게 안 그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한 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무조건 이 거리를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1이고 이제 직선은 저기 써져 있죠. 검색거든요. 얘가 3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이라서 점직거리를 치면 참는지 그러면은 이제 얘가 루트 5분의가 아니잖아. 5분의 k 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4 플러스 k 절대값 빵빵 한 개. 결국 요 빨간색 길이가 반지름보다 짧거든요. 그죠? 이렇게가 r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풀게 돼 있습니다. 반지름이 2잖아요. 그래서 결국 절대값 k-2라는 애가 10보다 작은 데서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10초가 k-2라는 애가 10 미만이라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8초가 12 미만이 되는 겁니다. k의 개수를 구하여라. 어쨌든 원이라는 애가 있고 이게 접하는 선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런가 보지. 그러면 이제 중심은 이딴 놈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지름이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반지름이 현재 원의 넓이가 10하면 반지름은 이렇게 루트 10이야. 일부러 2루트 3인지 알고서도 저렇게 씁니다. 그러면 결국 또 뭘 계산하고 있냐면 점과 직선 또 점직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점직거리를 치면 이제 요렇게 둘이 점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k를 절대값 시킨 게 이게 반지름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 k-2라는 애가 결국 얘가 되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서 절대값 풀기 싫어서 양변 제곱을 하면
얘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라는 놈이 24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이라는 놈이 0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k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근각계수 관계를 치는 거예요. 됐죠? 네, 오케이. 일단 얘가 그림이 대충 y축이 이렇게 있다면 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대충 y절편이 얘가 2가 나와요. 실제로. 그죠? 직선이 y절편이 2입니다. 그런데 0,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4라는 건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접하면서 원이 그려진대요. 이렇게 원이 그려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원이 그려진대요. 왜 이렇게 그리냐면 요 선하고도 접한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거고요. 그러면 x축이 뭐 대충 어떻게 지나가도 상관없고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뭔지는 x 좌표는 뭔지는 몰라도 y 좌표는 확실하잖아. 얘 중심이 일부러 부호 붙일게. 이렇게 A는 이렇게 해놓으면 A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면 결국 요렇게 해도 A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이라는 놈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y의 거리라는 걸 계산할 거야. 거리를 계산해보면 5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16 더하기 8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나요? 얘를 절대값 씌운 게 얘가 a인 겁니다. 안다? 그러면 결국 절대값 3a 마이너스 24라는 애가 얘가 5a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값이라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3a 마이너스 24라는 애가 5a가 나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5a가 나오던가 둘 중에 한 놈일 거예요. 자, 둘 중에 답은 5a 쪽이 답일까? 마이너스 5a 쪽이 답일까를 고민을 해야 돼, 범선아. 어느 쪽이 답이야, 범선아? 자, 힌트. a는 양수라고 써놨어, 내가. 자, 1번, 2번. 어느 쪽으로 풀어야 될까? 오늘 둘령의 기질이 좋아요. 아니, A가 a가 A를 해야지 편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5a 쪽으로 풀어야 a가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a 쪽으로 풀면 8a라는 애가 24가 나오기 때문에 a라는 놈은 3이 나오면서 a가 결국 뭐의 의미야? 반지름의 의미다라는 거지. 따라서 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 8가 답입니다. 바로 가도 되겠죠? 49번. 일단은 무조건 표준형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x 바라보면서 y 바라보면서 계산 빠르게 할게요. 딱 이게 표준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이 있을 거고 직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원 위의 점에서 어떤 점인지 몰라, 어떤 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거리를 쟀더니 이 거리가 자연수라는 거야. 이 거리가.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해봤더니 우리가 확실하게 거리를 요
거리는 알아. 파란색 거리는 알거든.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3,2로부터 얘하고 4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과에 이렇게 거리라는 걸 계산할 거야. 계산을 하면 5분의 12 플러스 6 플러스 2라서 계산을 하면 4가 되나요, 얘가? 현재 이 파란색의 거리는 4가 되는 거야, 현재. 요만큼은 4야. 그러면 이 원은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점이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여기야, 여기. 이 지름을 섞어버리면 당연히 제일 길어. 지름이 제일 기니까. 당연한 논리거든? 네. 그러면 결국 저 거리라는 애는 가장 긴 거리가 저 파란색 4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리가 가장 길 거야. 그러면 가장 짧은 데는 어디냐?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짧은 데는 당연히 여기겠지. 요만큼. 가장 짧은 데는 저 4로부터 이 반지름만큼 빠진 거야. 그래서 이 거리라는 애는 결국 2 이상, 거리라는 애는 실제로 6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라는 애는 2, 3, 4, 5, 6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나올 건데 답이 5가 아니죠. 답이 8이죠. 왜 8이냐면 자, 이해를 시켜줄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라는 애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실제로 2라는 애는 요거 하나야. 2라는 애는 6이라는 애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실제로. 그런데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는 얘가 예를 들어 이 선이 3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그러면 그렇게 그려지는 애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3. 이해가 되니? 3을 그릴 수 있는 점은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4라는 애는 이거보다 더 뒤에 있을 거야. 4라는 애가. 이렇게 그럼 얘가 4라고 치자. 와우. 그러면 이거에 똑같은 이 4라는 애가 여기에도 있을 거라는 거지. 4라는 애가. 거리가 4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 2개 있고 얘도 2개 있고 얘도 2개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2, 6은 한 개밖에 없다. 왜? 2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고 6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유찬 죽었다고? 그래서 총 개수는 8개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라는 애가 있어. 일부러 반지름을 일부러 맞췄어. 이런 애가 있고 여기 위에 어떤 애가 있냐면 마이너스 2, 0이나 마이너스 2,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게 1,1이 여기 있는 거 맞아? 1,1이 여기 없는데? 맞잖아. 1,1이 없는데 좀. 여기가 플러스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1 그럼 1,1이 맞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뭐가 있냐면 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요런 좌표가 있을 거야. 일부러 저렇게 해놨어. 이거 참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그러면 요거면 혹시 답을 알겠니? 보통학과가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보드마크가 안 나와서 그래요? 파란색이 축을 바꿔야 되나? 수업하지 말고 썰 풀어주시면 안 돼요? 들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요 상황에서 답을 내보면 이 답이 이거다라는 건 아니? 아니요. 모르니까 질문했겠죠. 이건 공식이야. 예? 공식 있어요. 이건 공식이야. 얘는 공식이야. 공식 뭔데요? 에? 그러니까 공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일 때 이때 이거 위 a, b면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이 그냥 얘가 답이야. 바로 이게 공식이야. 근데 저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 아니라 x 마이너스 3의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숫자를 바꿨잖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 네? 바꿨잖아. 지금 이거 답은 아니냐고 물어봤지.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있잖아. 아, 현재 예, 오케이? 예. 지금 보면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좋긴 한데 얘가 알고는 있어. 이게 x-m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이라는 놈은 r 제곱일 때 그러니까 지금 요 꼴이지. 요 꼴. 평행 이동된 꼴. 이거 위 a, b면 접선의 방정식이 a-m x-m 플러스 b-n y-n 이거는 r 제곱이에요. 얘가 답이거든. 실제로 그냥 는 답이거든. 선생님 문자로 하니까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얘를 풀었으면 x-3 x-3 더하기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8이잖아. 그쵸? 이건 8이잖아. 그 1,1을 여기다 이렇게 그냥 한쪽에만 넣어. 다 넣지 말고 한쪽에만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지 맞니?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이잖아. 맞니? 여기까지? 네. 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식을 일부러 파란색 냅두고 식을 확인하고 있어. 지금 확인해.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접선은 안 되네. 요거는 공식이야. 그냥. 오케이?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현재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 실제로 얘를 평행 이동 쳐버리면 딱 요 식이 나와.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쳐버리면. 그래서 실제로 유도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걸 실제 유도를 해버리면 얘는 좀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서 일부러 유도는 안 해주거든요. 나중에 궁금하면 해드려요. 예, 공식 유도. 너 점집과에서 하면 돼 이거. 그래서 얘는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책에 거의 안 나와요. 등장을 안 해요. 항상 유도 이게 점집과에서 하라고 얘는 나오는 문제라서 얘는 요거는 특별히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다 쓰레기 문제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개식에서 한쪽에만 이 좌표를 대입한다는 느낌이거든. 하나만 여기에다만 이렇게 대입하면 딱 그 식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니네들이 평행 이동까지 생각해서 유도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근데 이 식 자체가 평행 이동된 식이야. 지금 현재 다 좌표까지 이 점까지도 다 이동시켜 놨단 말이야 내가. 근데 그 생각까지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정도의 공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 유도 방법은 이렇게 유도하게 돼 있어. 도형의 이동. 병행이동 시키기 훨씬 쉬운 것 같은데요. 도형의 이동은 이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서 어쨌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는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렇죠?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y y는 0이네요. 그럼 얘가 답이네요. 여기 보면은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일 거고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일 거고 3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될 거거든. 8. 예.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접선을 계산하면 1 더하기 1의 x 플러스 1 플러스 4 빼기 2의 y 마이너스 2는 8이에요. 지금 이거 썼어. 이게 이제 x 플러스 1 쓰는데 단지 한쪽에는 대입 x 좌표가 대입이 된 것 뿐이야. 원래는 이 자리가 x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이 자리에 1이 들어간 것 뿐이라고. 그냥 이 좌표가 이 놈이거든. 와. 그렇게 그렇지. 네. 그래서 결국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2라는 게 8이라서 2로 나누면 x 플러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게 4가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얘가 답이야. 그냥 이렇게 끝나. 점집도 안 해도 돼. 보면은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y라는 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b 이런 애일 거야. y절편을 모르는 거잖아. 결국 이거 귀찮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그냥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바로 k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결국 거리를 계산하면 루트 2분의 계산 빨리 해도 되죠. 이 정도는 대입이 빠르니까. 절대값 k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루트 2거든요. 접하면 그대로 반지름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절대값 쉬운 게 결국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2냐 아니면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냐의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k는 1이냐 k는 마이너스 3이냐.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 아니야.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두 개. 일단은 기울기라는 애가 현재 이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죠. 그렇죠? 맞니? 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 수직 조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결국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모시기가 될 건데 결국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푸는 게 바로 k 값이 한 방이 나올 거라서 또 점집 거를 이제 원 표준형 바꿔야 되죠. 표준형 바꾸면 이제 x 플러스 1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는 놈이 5가 되겠네요. 점집 거를 쳐보면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게 돼 있고요. 거리를 계산을 하면 루트 5분의 1,0이라는 걸 대입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원의 중심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1,0 대입하면은 k 플러스 2가 절대값으로 들어올 거고 그게 결국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절대값 k 플러스 2라는 애가 결국 5가 나와야 돼서 k라는 놈은 3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7이 나오거나 하잖아요. 이건 이 정도는 암산해도 되겠지? 안 되면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다시 풀어주세요. 하시면 좀 풀어드려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답이 두 개입니다. 접속. 서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원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 서다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렸어요.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결국 요거보다는 짧을 거고 요런 그림 상태보다는 빨간색 길이가 짧을 거고 이거보다는 길 겁니다. 빨간색 두 점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결국 내적보다는 크고 외적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두 점 사이 거리가 a, 0과 0,-2a라는 건데 거리를 계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결국 루트 a제곱 플러스 4a제곱이 될 거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냐면 내접이면 두 반지름의 차이야. 얘가 3이고 얘가 2거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차피 양수값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돼요. 그래서 1부터 5a제곱이 얘가 25까지. 그래서 a제곱이라는 놈이 5분의 1부터 결국 여기까지. 결국 a라는 애는 루트 5분의 1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정수의 그래서 정수의 개수인 거예요. a는 1, 2 끝. 맞다. 거꾸로. 오케이. 땡큐. 반대쪽으로도 되는구나. 이렇게고 마이너스 루트 5부터 a가 여기까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내접이면 결국 두 중심의 거리가 얘가 반지름의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접이 되는 건데 두 중심의 거리가 결국 a, 0과 0,b의 거리인 건데 그러면 결국 거리는 이제 얘가 될 거고 반지름은 이제 루트 3과 2 루트 3인데 그게 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애가 3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혹시 맞니? 이거 질문하신 분? 재민아? 저요? 유찬이니? 질문한 사람? 여기까지는 식이 왔어? 네, 딱 거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왔어? 때문에 못 딱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서 뭔 소린지 몰라서 못 본 거지. 자, 여기서 내가 이제 강조해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문자에 대한 벽을 좀 없애야 돼. 문자에 대한 벽을. 문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없애. 문자에 대한 고정관념.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a, b가 문제가 얘지, 그치? 아니?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의미하는 게 x 좌표야. 오케이? 맞지? 그건 맞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a가 의미했던 게 뭐였냐면 x 좌표였던 거야. 제곱은 붙어 있었으니까.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b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y 좌표거든. 자, 식을 이렇게 바꾸면 얘는 뭘 의미해? 원의 방정식. 그렇지. 원의 방정식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자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얘도 원의 방정식인 거야. A와 B에 관한 원의 방정식인 거야. 문자의 관념을 버려. 무조건 X, Y만 나오는 게 아니다. 다른 문자가 튀어나와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X, Y가 있어야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A, B여도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고정된 틀을 조금 버려야 돼.
그래서 도형의 넓이는 3파인 거죠. 자, 원이 있죠. 원이 있고 이 외부에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접선을 긋겠답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Q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은 대충 그려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1,2고 얘가 3,6일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길이를 하나는 알아. 이 파란색 길이는 알거든. 왜? 거리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의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인 루트 20이야. 이 루트 뭔지 몰라서 저 계산 안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는 확실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게 나왔잖아. 뭘 쓸 수 있냐면 삼각형의 직각이 있네. 피타고라스를 써야죠. 그래서 20에서 9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의 길이는 이런 라인가 나오겠지. 일단은 원의 표준형부터 만들어주면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항상 이 표준형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원이 있을 거고 어떤 P라는 좌표가 있을 건데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여기 길이가 4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이제 요거 알고 있거든. 반지름의 길이. 그렇죠? 그럼 요 길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피타고라스 치면 그러면 4의 제곱 더하기 그렇죠. 여기가 루트 20이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잖아. 맞니? 그러면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가 3,2고 여기가 A,0이야. 그럼 점과 점 사이를 계산을 해버리면 A-3의 제곱 더하기 4가 얘가 20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3의 제곱이 결국 16이면 되기 때문에 A-3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 A가 양수라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 놈이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고요. 그래서 A라는 놈은 7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생략할 거예요. 좀 생략할 거예요. 왜 생략하냐면 자, 외접선 길이를 구하래,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외접선은 기본적으로 두 개야. 그러면 외접선도 구하고 내접선도 길이를 다 구하라고 하면 결국 얘가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되고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4개야 그냥. 식 안 쓰고도. 문제가 힌트를 줬어 이렇게 친절하게. 근데 이제 너무 하잖아. 그래도 이걸 푸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x-4의 제곱 어차피 얘 해야 되거든요. y 플러스 5의 제곱은 마이너스 32 더하기 16 더하기 25. 밑에 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얘는 4네요. 맞죠? 위에 거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1번 풀이는 얘예요. 얘 거리가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 더하기 25니까 34 얘가 될 건데 반지름 얘가 요거 계산하면 41에서 빼는 거니까 얘가 나올 거고 그럼 반지름의 합이 얘 3이잖아요.
얘가 3 더하기 2보다는 크다는 거죠.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크면 무조건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4개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외접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피타고라스 싸움이거든요. 그냥 원이 대충 여기 조그마한 원이 이쪽에 있고 큰 원이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보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의 좌표가 4,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현재 구하려고 하는 건 요 놈이야. 요 놈. 얘 구할 거야. 얘 어떻게 구하냐면 수선의 발 중3 때도 이렇게 구해. 네, 중3을. 그 다음에 이제 두 원 중심 거리는 이거는 이제 루트 34인 거 알고 있고 이미 계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거든. 이렇게 직사각형. 그러면 얘가 여기 길이가 현재 2고 요게 3이야. 그럼 여긴 1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외접선 이거 피타고라스 이 빨간색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다. 피타고라스 치면. 그래서 이제 외접선의 길이는 얘는 루트 33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내접선 조그만한 원이 왼쪽에 있고 큰 원이 오른쪽에 있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딴 놈이야. 이 파란색 구해야 돼. 얘도 구하는 법 간단해. 그냥 수선의 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 그냥.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요거 길이를 알아. 루트 34. 얘도 똑같아요. 짧은 건 연장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기. 그러면 여기가 2고 얘가 3이고 여기 전체 거리는 5거든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지금 얘는 요 선의 길이, 초록색 선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4에서 25를 뺀 여기가 길이가 요 놈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y는 x면 여기에 어떤 점인지는 몰라도 요 삼각형의 둘레를 이야기하는 애가 있을 거거든 무조건. PAB 여기가 오고 PAB의 둘레는 의 최소야.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짧은 길이는 얘는 무조건 OP 길이에 요 길이에 무조건 곱하기 루트 2야. 답이. y는 x 그래프. 실제로 OP 길이가 현재 루트 20이 루트 몇이냐? OP 길이가 3,1이니까 루트 10이야. 여기가 3,1이면 OP 길이가 실제로 루트 10이요. 근데 이건 바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답이 루트 20이야. 얘는 또 한 방에 답이 나와. 이거 는 컷이거든. 증명을 해드릴까요? 혹시 이거 필요하면 증명해드리고. 어?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2개만 더 하면 그림이 2개가 더 있어서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y는 루트 3분의 1x 그래프가 얘가 30도 그래프거든요. 특수각 이게 다 특수각이야. 이거 45도고 여기 각도가 얘는 45도고 얘는 여기가 30도야.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라서
이 그래프에 이 삼각형 PAB 얘는 PAB의 둘레는 얘는 그냥 OP의 길이와 같아요. 최소 자체가 얘 정삼각형 나오거든요. 얘는. 증명 필요하면 해드립니다. 증명도 돼요. 얘는. 그 다음에 그림이 이런 애가 있을 거거든요. 얘는 60도짜리 그림이에요. 내가 맞았는데 이게 어렵나? 그냥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능컷 할 수 있게. B 곱하기 루트 2 루트 C OP가 루트 12였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루트 20 플러스 2 루트 5가 나오거든요. 한 방. 왜 그래 이거? 증명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증명 필요하면 해드린다고. 증명. 해주세요. 왜 다음 시간. 그냥 지금 증명 봐볼래. 봐봤자 안 배우잖아. 괜찮을 것 같아. 이쪽을 빼고 니네도 본질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이쪽을 빼서 괜찮아. 저희 그때 증명해 주신 거 아니야 그게? 그 풀이가. 네, 풀이 방법이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때 풀이해 빼면은 주셨는데. 이제 요 길이하고 이 파란색 길이가 같거든요. 합동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가 얘하고 파란색 길이가 같아요. 전부 다 합동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야.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루트. 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증명이 되고 얘는 이제 P면 60도가 될 거라서 정삼각형인 거야. 무조건 각도가 2배가 돼. 난 각도가 2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쉽거든. 얘는 근데 120도짜리라서 얘 60도라 여기가 60도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P고 이게 P면은 요 그림 자체 얘가 120도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제 특수각을 쓰게 돼 있거든. 그렇죠? 이게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루트 3 OP예요, 실제로. 요 상황. 요 상황이면 루트 3 OP. 알고 있으면 좋아요, 개념은. 천천히 개념 설명만 칠 거고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접근을 해봅시다. 집합이라는 단어인데 집합이 뭐냐면 그냥 예시로 보면은 일반 모여라. 이제 뭐 남학생 모여라. 여자 모여라. 이제 정확한 뜻은 집합이라는 거는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번만 모아놨으면 1번의 아이들은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죠? 1번이라는 애들은 구분이 되는 거잖아. 저 일반이에요. 아 예. 저도 일반이에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얘가 집합이고 그럼 집합에 일반 아이들이라는 애들 이렇게 모아봤어. 네, 사람 그림은 못 그리니까 그런가 보다 해. 네. 이렇게 일반이라는 애를 모아봤단 말이지. 그냥 일반이라는 애를 모아봤더니 그러면 요 학생은 뭐라 부르냐면 일반에
구성원이라고 불러. 아, 사람 이름이야? 두시고 이름이 성원이야. 와우. 일반의 구성원이라고 불러.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의 구성원이라는 말을 따서 이제 집합에선 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르죠. 얘를. 이름은 외워야 돼. 내가 지은 이름 아닙니까? 영어로는 element. 와. 드라마에 나오는 이거요. 맞겠지? 스펠링 제대로 썼겠지? 네. 어우 뭐. 대문자인데요. 대문자 2야? 이거야? 어쨌든 알라먼트고요. 그래서 이제 원소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의 약수라는 걸 좀 써볼 건데 그러면 이렇게 써볼 거야. 썼어 이렇게 6의 약수라는 데를 써봤어. 1, 2, 3, 6이라는 걸 써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숫자만 땡그라미 써놓으면 좀 뭔가 허전해. 그래서 너네들은 하나의 그룹이다라는 걸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걔 이름을 그냥 이름은 난 A가 좋아서 그냥 A라고 할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 하나를 다 원소, 너도 원소, 너도 원소, 너도 원소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원소를 그냥 뚜두두두 썼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 원소를 그냥 뚜두두두 썼다. 고급지게 원소를 나열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B라는 애도 또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 봤어. 그냥 1, 2, 3, 4, 5, 6, 7, 8 으아 한 만 이렇게 써봤어 그냥.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우리는 너는 그냥 한글로 쓰고 싶어. 만 이하의 자연수. 여기 한글로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만 개를 쓰는 것보다 더 빠르겠지. 숫자 만 개를 다 쓰는 것보다. 수학에서는 점점점 웬만하면 잘 안 써요. 1, 2, 3, 5인데. 아유 고마워. 내가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놨더니 그냥 이것도 그냥 마니아의 자연수?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얘가 주어를 만들어 주거든요. 누가 주어라는 애를 만들어 줍니다. 뭐 X 아니어도 돼요. Y는 뭐 A는 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를 쫙 긋거든요. 우리 이때까지 짝대기를 영어로 부르면 배시. 대시. 영어로 아닌가? 대시. 짝대기를 영어로 하면 스테이크. 스틱. 좋은 용어 있잖아. 뻘. 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건 쓰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이 빠라는 애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조건을 쓰는 겁니다. 그 조건에 답을 왼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왼쪽에 답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을 쓸 건데 이러한 조건을 단 것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조건을 고급지게 제시하였다.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수학자 아저씨가 만든 겁니다. 벤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거고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오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어요. 평행 사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마름모라는 애가 있어. 가운데는 정사각형. 가운데는 정사각형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이런 그림은 본 적이 있죠. 이 그림의 이름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저거의 수학적. 이 그림 이름이 이 그림을 처음 이게 이 새끼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A라는 애를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 2, 3, 6이라는 애를 A 여기 썼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1이라는 애는 A의 엘리먼트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엘리먼트를 맨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콘센트 같이 생겼어요. 아니야. 그래서 1이라는 애는 아니야. A의 원소이다라는 기호입니다. 네, 삼지찬. 그 기호가 영어로 뭐예요? 심바우스. 자, 그러면 4라는 애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4라는 애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제 우리 유찬이가 네? 궁금해서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되죠. 안 되지. 자, 될 수도 있지. 항상 작은 게 왼쪽에 옵니다. 까비. 작은 게 같으면요. 같으면은 상관없어. 근데 거의 웬만하면 방향은 오른쪽으로 씁니다. 항상 방향은. 왜 그런지는 제가 만든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보다. 안 된다 라는 것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얘가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고요. 그러면 우리는 집합이라는 게 꼭 무조건 원소가 있냐 라고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도 모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얘네들이 싫어할 만한 거 뭐 할까? 청소 동아리에 모임? 뭐라고? 양아쌤이 싫다고? 뭐? 이제 그러면 야 조용히 해. 지원자 아무도 안 들어갈 거야. 옆에서 양한쌤이라는 셈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 아무도 없는 집합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어 있게 써놓으면 돼. 원소는 아무것도 안 쓰면 되거든. 아무것도 안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만 딴그름이 있으면 이것도 좀 허전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학 기호로 0조차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은 집합인데 비어 있다의 집합이라서 비어 있는 걸 한문으로 하면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영어로 하면 MT. empty element. empty emp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비어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제가 수학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영어 표현은 진짜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집합 단어는 제가 영어 표현을 해요. 왜요? 굳이 이게 한국어만보다 영어가 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empty 있어요. 영어를 모르면 어떡해요? 이거 empty 발음해봐. MT. 그래서 제가 집합 단어만큼은 일부러
영어 표현을 해드린다는 점. MC. MCO.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영어 표현을 해주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낚시를 당하거든. 그 말장난? 한국말이라는 게 좀 그래. 어다르가 아다르다라서.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긴 하겠네. 이런 게 가끔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 뭐냐면 집합의 말 그대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면 이런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떠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떠한 부분이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부분 집합인 건데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1, 2, 3이라는 집합을 만들어 주고서 부분을 우리가 1부분을 볼 거야. 이거의 1부분을 볼 건데 1부분이라는 건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3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이 집합이거든. 그 부분에 이걸 다시 집합으로 만들라는 거라서 집합은 항상 이렇게 중괄호라는 걸 표기를 합니다. 그럼 설마 저걸 또 한 번 대괄호로 묶는? 아니야. 까비.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 집합들을 1, 2, 3으로 표시한 거예요. 아니 이런 원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묶음으로 해보는 거지. 한 개씩 묶을 수도 있고 두 개씩 묶을 수도 있고 세 개씩 묶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안 묶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집 동아리라는 걸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비어있게. 그럼 무한계 만들 수 있잖아요. 응? 무한계. 이거 이제 한 개만 만들 때는 똑같은 건 하나만. 예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면 개수가 거의 이제 부분 집합은 개수 색이 많이 하거든요. 저거 빵에다가는 중괄호 아니에요? 네, 얘는 안 합니다. 와. 그래서 총 8개가 나왔네요. 자, 보면 선생님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마 이 특강에 얘가 들어오는데 집합이 대수의 집합이 있어요? 얘를 해야 함수를 할 수 있어요. 예예예. 그래서 이제 얘가 하나씩 쓰면 이렇게 쓸 거고요. 두 개씩 쓰면은 극혐. 6개 써야 되잖아. 6개 써야 돼요. 두 개씩 쓰면. 세 개 쓰면은 이것도 4개 나오겠죠? 1, 2, 3 1, 2, 4 2, 3, 4 1, 3, 4 2, 3, 4 마지막에 1, 2, 3, 4 그 다음에 공집합 16개 썼습니다. 예. 자, 하나 더 늘리는 순간 이제 여기 나오겠죠. 나이스. 숫자를. 공식 그러면 없고요? 얘 무조건 개수 세라고 하거든요. 이거 몇 개 나오는지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개수를 어떻게 하면 셀 수 있을까? 노가다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 고민이라는 걸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우리가 1이라는 애만 그냥 바라볼 거야. 1이라는 애만. 1이라는 애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1이라는 애를 보면. 그쵸? 뭐 여기도 다 안 들어갔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1이라는 입장이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요거만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줄 거야. 그럼 1이라는 입장은 총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 진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냐. 2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3이라는 애도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를 고민을 할 거야. 그럼 각자 1도 2도 3도 전부 다 2개씩 다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얘가 집합이라는 건 동시에 뽑아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곱하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애가 나온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잖아. 그래서 이게 4제곱이라서 얘는 바로 16개라는 걸 알고서 난 썼어. 두 개. 근데 싹 다 2개예요. 모든 수가 다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5개가 되면 32개예요. 그렇지. 6개는 64개. 네. 오 뭐야? 기하는 기시인데? 수로 들어가는 그럼 거. 쉽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가 표현 방법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 O냐 X냐를 선택할 거야. 그럼 누군가는 O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 말장난 문제를 더 낼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문제가 1, 2, 3, 4 해놓고 1은 무조건 들어갈 거고 2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3, 4만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되거든. 그냥 너 OX 퀴즈는 얘네 둘만 하면 되거든. 이거는 경우상 그냥 경우지. 그럼 집합이라는 게